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애완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성명서를 냈는데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을 왜 보호해야 합니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애완견. 이게 니들이 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애완견.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애완견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워치독입니다. 감시견. 감시견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언론에 대한 비하 발언이 될까요? 언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워치독, 랩독. 네. 워치독은 이제 감시견을 뜻하는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건강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워치독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랩독은 말 그대로 LAPDOG 랩독, 이거는 애완견 같은 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을 랩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 랩독은 말이죠, 이 검찰발 혹은 권력자가 던져주는 그런 정보를 받아서 쓰는, 스스로 취재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그걸 기사에 담아내는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을 바로 랩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빨아주는 기사만 써대는 이런 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니들이 지금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먹기 때문에 검찰 주는 정보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기사를 싣고 있잖아. 근데 말이 되는 것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까지, 심지어는 검찰에 독이 묻어있는 그런 정보까지 기사화하잖아.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바로 가드독이라는 겁니다. 가드독. 이 경비견. 그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지금 언론인 단체들, 우리 기자를 감히 건드려, 감히 모독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감시견, 애완견뿐만 아니라 론 월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늑대죠, 늑대. 탐사보도 기자들에게 명명되는 것이 바로 늑대입니다. 탐사보도 기자와 다른 기자의 차이가 뭡니까? 탐사보도 기자는 출입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뻗치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자 중에 기자는 역시 탐사 기자죠. 탐사 기자는 늑대로 꼽힙니다. 사실 늑대가 이제 말하자면 집안에서 가축으로
길러져서 오늘의 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늑대나 가드독이나 랩독이나 그리고 워치독이나 다 개네요. 개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언론은 그 세 부류입니다. 이번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언론 세 부류인데, 첫 번째 완전한 악마편. 윤석열의 그 애완견이겠지요. 예. 이 윤석열이 입틀막 해도 막 갖은 언론 탄압을 해도 아예 언론사를 없애버리잖아요. TBS 같은 경우를 보시다시피 아마 8월 이후에도 아무 일 없으면은 MBC도 TBS 꼴 날 겁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MBC 그 기자, 여기자 집에 들어가서 그 속옷서랍 뒤지는 그런 정권이 바로 이 윤석열 정권인 것입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도 없는데 불편한 보도를 했다고. 아니, 한동훈이가 저 인사청문회 받느라고 그 신상이 기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는데 그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보도한 걸로 추정되는 MBC 여기자가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통 모르시죠. 예. 하여튼 윤석열에게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귀여움 받으려고 하는 이게 한 60% 이상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만 비판하고 근본적이고 아주 큰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는 언론들. 예. 그래도 저 이름 있는 언론들, 너무 빨아주는 것이 좀 부끄러운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두 번째 부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외쳐왔고 이재명 못지않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언론들 있잖아요. MBC나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매체들인데, 그렇다 해도 이쪽도 정말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보도를 할 때는 이거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염려하면서 톤다운 한단 말이에요. 예. MBC, 한겨레, 경향 정도지요. 사실은 이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는 첫째, 둘째는 그렇다 해도 셋째 부류 MBC,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완견 소리를 듣는 현실이 이게 실화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자평해 왔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통속입니다. 한통속이에요. 다른 데보다는 낫지만 너희는 에브리바디 다 같은 언론인이다, 기레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TV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한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하는 조사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2024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가 31%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대상 국가가 47개 국가인데 이 가운데 38위입니다. 예, 완전히 그 꼴등에 가까운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 11개 국가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와, 아시아 태평양 언론 자유가 그리 높지 않은데 여기서도 꼴등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 또 확인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은 수용자들이 우리를 믿지 누구를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여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오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때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총선 특수는 없었습니다. 총선 특수. 총선만 되면은 정치 뉴스 소비량이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최대 뉴스 유통 창구가 바로 포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 주목도가 총선 때 반등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시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를 통한 뉴스 유통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주요 신문통신사 11곳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 뉴스 모바일 조회수 표본 조사를 시시해 봤더니 지난 평균 조회수는 2년 동안 33% 감소했고, 아울러 총선 때 반등한 바가 없었다, 올라간 바가 없었다, 이렇게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33% 감소했다. 이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들어서고 33%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내보내는 뉴스는 진실의 전부를 담은 뉴스가 아니다, 이런 국민들의 경험칙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총선 효과조차 거두지 못한 언론, 지금 언론은 앞으로 포털을 통한 뉴스 전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 로그인 월, 그러니까 로그인 이용자에 한해서만 기사를 읽게 하는 그런 방식의 기사 접근 방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아니, 언론 신뢰도가 낮은데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와서 로그인하고 기사를 보라고? 몇이나 보겠습니까, 여러분? 포털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냥 검색만 하면 여러 매체들 기사를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 가서 거기서 로그인하고 보아라?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우리 언론을 감히 비난을 해? 비하를 해? 너희들 우리의 영향력을 잊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언론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대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잖아요. 대중들이 더 이상 너희들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너희가 만든 그런 아젠다 세팅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냥 건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당이 언론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그냥 민주당 망하기를 바라는 구슬하는 언론을 향해서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라. 누가 선동했습니까?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자처하는 이 포털에다 기사내는 레거시 언론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박용진이가 배제되니까 지랄 연병을 떱니다. 최병천이 그리고 엄경영이 이런 애들 입에다가 마이크 댄 게 또 누굽니까? 너희 레거시 미디어들이에요. 예측이 다 틀렸잖아. 마침 매체가 몇이나 있었어. 근데 너희들을 왜 봐? 틀리는데 속내가 다 보이는데, 검은 속내가. 자, 그래요. 사실 김용민 TV도 말이죠. 김용민이라는 너희가 보기엔 매우 하찮은 사람이 하는 방송인데 여기 그래도 매시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언론사 이름으로 너희 언론사 기자 이름으로 무슨 유튜브 라이브 하면 몇이 나와서 볼까? 너희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데 유튜브 우습게 여기지 마. 나름대로 이 신뢰를 얻어서 그래도 구독자 수가 붙고 조회수가 붙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애완견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되지. 애완견이 아니게 언론 활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주었다고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야, 그 초등학생도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전우용 역사학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게 붙은 부시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널리 알린 것은 기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를 부시의 푸들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아베에게는 또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한국 기자들이 윤석열에게 기시다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진 않았지만은 그건 윤석열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기자가 정치인을 개라고 호칭할 수 있는 시대에는 정치인도 기자를 개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자들은 스스로 검찰의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고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으니 검찰의 반려견이라고 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애완견이라는 표현 안 쓰죠. 반려견.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네. 반려견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엄청 센 소리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남이 정치인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이 언론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그렇게 역정을 내는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기 직전 양손을 단정히 허리춤에 갖다 놓고 고분고분 이야기 듣던 청와대 기자들, 김치찌개 한 그릇 추가요를 외치면서 나이스 샷으로 아직도 공짜 골프 많이 치는 언론인 여러분은 그 자체가 기득권 수호견이지 대통령의 애완견이지 이것은 와치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또 최경영 기자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 저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내년 언론인 해외 연수 국제 교류 160명 규모로 확대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전국 8도에서 공수한 먹거리를 기자들한테 제공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의 연수, 취재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때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쓸개 빠진 이들. 보니까 가서 밥 얻어먹은 사람 중에는 그 뉴탐사 편인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장, 이 사람은 직업이 기자협회장이에요.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하찮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찮습니다. 아이고.